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파괴적 혁신가이자 미치광이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한국은 지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일까요? 더 무서운 건 그가 이 말을 던진 게 단순한 관심 끌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설계하는 가장 냉혹한 투자자입니다. 저는 금융업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외환 위기도 현장에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 제가 직접 계산한 그 숫자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당장 계산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6명대입니다. 이 숫자를 대입하면 100명의 부모 세대가 30명의 자녀를 낳고 그 30명이 다시 9명의 손주를 낳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 두 세대 만에 인구가 10분의 1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3년 뒤인 2029년 생산 가능 인구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듯 급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산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가격이 유지될까요? 그때 가서 정부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건 불황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예견한 거대한 시스템의 종말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도 인구 문제는 늘 논의됐지만 지금처럼 일론 머스크 같은 글로벌 거물이 대놓고 소멸을 예언할 정도의 위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1997년 외환 위기를 현장에서 겪었지만 이번에 올 위기는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뿌리부터 썩어가는 위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일론 머스크가 경고한 한국 소멸의 5가지 징후와 그 이면의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진실은 중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운영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왜 한국의 출산율에 집착할까요? 경제라는 건 결국 사람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순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허리인 교육산업과 내수시장이 이미 붕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건 단순히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앞 문구점, 떡볶이집, 학원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 업체와 주변 원룸촌까지 하나의 거대한 상권이 통째로 증발하는 겁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15년 전만 해도 학교 정문 앞 상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제 연구소에 경기도에서 20년 넘게 대형 입시학원을 운영하시던 최 원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때 강사만 30명을 쓰던 분인데 최근 3년 사이에 원생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 700만 원을 감당 못해 결국 폐업 신고를 하러 오셨는데 그분의 떨리는 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최 원장님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몰락 프레임의 시작입니다. 중간이 무너지면 결국 꼭대기에 있는 여러분의 자산 가치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일론 머스크가 가장 우려하는 노동력 소멸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증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면서도 인구 감소를 인류 최대의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로봇이 만든 제품을 사줄 소비자가 없으면 경제는 멈추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죠? 일론 머스크의 시각으로 한국 부동산을 보면 이건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살 사람이 사라지는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거라는 믿음은 종교에 가깝습니다. 이건 최 원장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건설업계 데이터를 보십시오. 지난해 전국 건설사 부도 건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분양은 멈췄고 지방에는 불 꺼진 아파트가 수만 채입니다. 쏠림이 심해질수록 조정 시 충격은 더 커집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걷다가 다 같이 넘어지는 구조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전남 지역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시던 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10년 전 은폐자금 4억 원을 쏟아부어 상가를 샀는데 지금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로 비어 있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대출 이자와 관리비로 매달 200만 원씩 생돈이 나갑니다.
이 선생님은 제게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누가 이 상가를 공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3년 뒤에 이런 일이 서울 변두리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직면할 진실은 개인의 가난이 국가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확장 구조입니다. 여기서 숫자 3단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사례를 보십시오. 서울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은 월 임대료 300만 원을 감당 못해 매일 밤을 지새웁니다. 개인의 숫자는 월 300만 원의 적자입니다. 이제 국가로 확장해 볼까요? 현재 전국 자영업 폐업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국가의 숫자는 40%라는 경이로운 폐업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내수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105%를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관점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그들은 이미 한국 시장에서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글로벌 숫자는 3조 원의 자본 유출입니다. 개인의 적자가 국가 부채를 만들고 국가 부채가 글로벌 자본의 이탈을 부르는 이 잔이면 사슬이 일론 머스크가 예견한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의 실체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들 분노 트리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주들에게는 엄격하지만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맡긴 펀드와 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20%, 30%를 기록할 때 자산운용사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 운용 보수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천억 원을 가져갑니다. 수익이 나도 여러분의 몫이고 손실이 나도 여러분의 몫이지만 수수료만큼은 반드시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2023년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노후자금 5천만 원을 굴려 1천만 원을 잃는 동안 자산운용사는 그 돈을 굴려준 대가로 2천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40%를 잃는 동안 그들은 연봉을 몇 배씩 올립니다. 이 구조가 누구를 위해 설계됐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이 80조 원이 났던 해에도 위탁운영 수수료로 수천억 원이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그들의 성과급이 되는 이 구조. 일론 머스크라면 당장 시스템을 갈아엎으라고 했을 겁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주식과 투자 자산의 반토막 시나리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가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유동성 자산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이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일론 머스크의 예언대로 인구 붕괴 시그널이 본격화되어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30% 하락하면 1750입니다. 50% 하락하면 1250까지 떨어집니다. 실제로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은 75%가 빠졌습니다. 그때 1000만 원을 투자했던 분들은 250만 원만 들고 눈물을 흘리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지금 5천만 원이 있다면 그게 1250만 원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손실을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릴지, 아니, 회복이 가능하긴 할지 계산해 보셨나요? 이제 더 잔인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속도로 물가가 오르고 인구가 줄어든다면 30년 뒤 여러분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짜장면 10그릇 값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65세, 은퇴 후 평균 생존 기간이 23년입니다. 한 달에 최소 생활비 3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8억 2,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3억 원? 5억 원? 그 돈이 다 떨어진 뒤 나머지 10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아니면 일흔 넘은 나이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겠습니까? 이 속도라면 10년 후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주는 이 공포를 기회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강의가 아니라 생존 원칙이어야 합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국내 자산에만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멈추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 미래는 글로벌로 흐릅니다. 자산의 절반 이상을 달러나 글로벌 상장지수 펀드로 옮기십시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고집스럽게 국내 주식만 하다가 반토막이 난 분이 계십니다. 반면 3년 전부터 제 조언을 듣고 미국 우량주와 달러 자산으로 분산했던 분은 환율 상승과 주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빚내서 집 사는 건 지금은 절대 금물입니다. 빚 투자는 수익이 나도 이자가 먹고 손실이 나면 여러분을 2번 죽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100% 한국 자산이라면 당신은 이미 위험 신호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만은 꼭 실천하십시오. 스스로 설계하는 개인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일론 머스크는 국가의 보조금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로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국민연금 대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배당주든 소액 상가든 아니면 자신만의 콘텐츠든 상관없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국가의 도움 없이 들어오는 돈을 만드십시오. 제가 아는 한 은퇴자분은 소액으로 해외 배당주에 투자해 매달 8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분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에도 웃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 한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지방 도시가 유령 마을이 되며 대기업조차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현상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파도를 보고 미리 배를 옮겨 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이 거대한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히려 불을 불릴 기회를 잡을 것이고, 설마했던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구 구조라는 거대한 데이터와 일론 머스크 같은 선구자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무시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어설픈 낙관론에 속아 내 소중한 노후를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현실은 일론 머스크의 말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게 그 길에 저 박 소장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실로 다가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경제적 고민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